안녕하십니까. 해왕 컨설팅 연구소 소장입니다. 시사와 정법을 바탕으로 하는 인문학 시간. 오늘은 주역 55번째 계획이네요. 주역 계획은 총 64의 계획가 있는데 어느덧 이제 거의 다 마무리해 가는데, 오늘은 이제 55번째 계획을 보니까 위에는 보니까 여기 내잖아요. 사진 내는 움직인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움직인다. 그리고 요거는 3리화라 해가지고 불이네요. 그렇죠? 3리화. 불이다. 불은 다른 말은 뭐냐면 밝음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와 같이 이 밝음으로써 움직이니까, 우리가 세상 만사가 보면 어떤 곡식을 산출해 하다 보면 해가 반짝반짝 잘 떠야 모든 곡식이 잘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계를 문항은 품계라 봤습니다. 이와 같이 밝음이 해가 풍성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움직인다면 풍성함이 온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내화 품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품계. 햇빛이 풍성하면 뭔가 모르게 잘 곡식이 잘 익겠죠. 그래서 내화 품계인데, 익긴 요 형상을 보고 이러면 계명은 내화 품계인데, 왜 이렇게 순서가 왜 이렇게 됐을까? 지난번에는 이제 기맥계를 봤잖아요. 뭔가 모르게 내택 기맥계인데, 기맥은 이제 결혼한다는 의미가 있죠. 누이를 동생을 이렇게 이제 결혼을 시키다 보면 뭔가 모르게 이제 풍성이 되겠죠. 그 집안이. 바로 그러니까 이 내화 품계를 받았다라고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괴사 이 형상을 보고 저희 문항은 뭐라고 이름을 달았냐면, 풍은 뭐라고 얘기를 해놨냐 보니까, 풍은 형통하다, 크게 형통하다고 했네요. 그렇죠. 뭐 풍성스러우면 원형 이정 입장에서는 여기 여름에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여름 해가 가장 중천이 뜨듯이 그렇게 풍성스러울 수밖에 없지 않냐, 형통하다.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왕이 이를 이루게 한다라고 하네요. 왕이 이른다. 격지라. 요 지는 풍을 의미합니다. 풍. 그러니까 왕이 이를 이루게 한다. 이 말은 이제 쉽게 이해를 하려면 쉽게 말해서 세상에 현장에서 다 보면, 우주를 따지면 해가 제일 크잖아요. 그렇죠? 우리 눈에 보이기는. 그러니까 이 왕은 해를 또 볼 수 있는데, 해가 바로 그렇게 한다는 뜻이 있고, 나라를 따지면 왕이나 요즘까지 대통령이겠죠. 나라나 정치가가 뭐 대통령이나 왕이 이렇게 정치를 잘 해야 이와 같이 풍성스럽게 하는 거지. 그렇게 했지만 왕이 그렇게 하는 거고, 또 회사를 따져보면 어차피 이 회사의 대표이사라든지 사장이 물자라든지 어떤 조직을 잘 구성을 해서 그렇게 해야 그렇게 대표이사들이 그렇게 이제 풍성스러움을 이룬다 하네요. 근데 그렇게 풍성스러움을 하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해가 중천에 떴다 하더라도 그거는 걱정하지 마라. 매요 또 물류라고 얘기를 하네요. 걱정하지 말아라. 왜 그러냐면, 아까 해가 말씀드린, 해는 마땅히 중천에 떠 있다. 마땅히 일중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일중이다. 마땅히 일중. 마땅히 해는 중천에 떠 있다. 여러분들한테 풍성스러움에 주려고 해가 중천에 떠 있는 거지. 우리가 여름 해떠가 있으면 좀 덥고 그늘에 쉬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풍년이라 할까요? 풍년을 갖다 주는 것은 해가 중천에 뜨듯이 그렇게 마땅히 해가 작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온열의 해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더울 때는 더워야 되고 요즘같이 추운데 또 추울 때는 아주 추워야 또 곡식이 잘 되거든요. 보리라든지 밀든지 가을에 심고 겨울에 그 혹독한 겨울을 지나야만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이제 봄에 싱싱한 보리가 나는데 그것처럼 해가 중천에 마땅히 떠 있다는 것은 이 일중에 마땅히 떠 있다는 것은 뭔가 풍성스러움을 갖다 주기 위한 것이니 물류 걱정하지 말아라 얘기를 하네요. 그다음 효사 부분을 또 이제 살펴보고 난 다음에 이런 점 요거는 밑에는 이제 보이잖아요. 삼리화 그러니까 삼리가 3이고 요거는 자 사진 내잖아요. 그렇죠? 사진 내. 그러니까 4번과 3번을 뽑았을 때 어떤 점내가 나오는지는 오늘 또 이따가 끝부분에 또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번째 내와 품께 효사 부분을 살펴보면 이러합니다. 어려운 한자 글자는 토를 달아놨고요. 먼저 보면 초구인데 양이 많네요. 어떻게 풀이해 놓은 거 보니까 우기배주, 수순, 무구, 왕유상이라 하네요. 만나라. 그 배우자의 주인을 만나라. 모름지기 순, 이 열순자인데요. 열린 마음으로 만나라. 이라는 뜻도 있고, 오래 걸리더라도 만나라. 그렇게 하면 허물이 없다. 그러니까 가면 유상, 숭상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이제 그게 이제 왜 요 초고를 말하면 초고를 요 짝이잖아요. 그렇죠? 여기 초고인데 요 구사가 서로 짝인데 보니까 주공이 왜 이렇게 해석하나 추측해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 이제 서로 짝을 이루는 건데 요거는 양이도 요거 양이니까 실제로 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만 보면 요 네 개도 보면 여기 양이고 외 개에서도 보면 여기 양이잖아요. 그래서 서로 중심이 되니까 어쨌든 간에 응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만나봐서 어떤 풍성을 이루려면 협력을 해야 되니까 그 짝을 만나라 하네요. 그 시일이 걸리더라도 그런데 모름지기 열이라니까 모름지기 열흘이 걸리더라도 열흘은 이제 좀 오래 걸린다는 뜻이겠죠. 그죠? 어찌됐든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어쨌든 만나라. 그래야 허물이 없고 가면 숭상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보고 해석한 것 같아요. 그 다음 6이 음이 왔네요. 그래서 6인데 풍기부 풍성스러움을 막아버렸네요. 막아버리니까 일중 한낮에 견 본다 뭐예요? 두를 본다. 두가 북두 출생이거든요. 한낮에 북두 칠성을 볼 수가 있을까요? 북두 칠성을 볼 수 있을까요? 볼 수 없잖아요. 이제 밤이 돼야 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잖아요. 어떤 풍이 아까 개사 부분에 났다시피 해가 중천에 푹 뜨는 걸 해가 풍성스러움이 있는가 이걸 풍성스러움을 받기 싫다고 이 가림막을 쳐버렸네요. 가림막을 쳤다 그러면 어둡잖아요. 어두우니까 볼 수 있다 그런데요. 그래서 가면 얻는다. 뭘 얻느냐면 어심의 병을 얻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유부 믿음을 갖고 반략 그렇게 믿음을 갖고 활동을 하다 보면 길하다 하네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이겁니다. 이제 아마 주공이 요 회사 보고 설명하는데 요거도 음이잖아요. 음이고 요 짝은 요 음인데 요거는 왕의 자리잖아요. 왕의 자리인데
이 어미인데 왕은 양이 와야 되는데 어미가 있으니까 약한 왕이네요. 그렇죠? 요거는 어미인데 또 중도롭고 자리도 바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자기 짝을 만나러 가면 이거는 이제 지식이 충만한 왕이겠죠. 뭐 왕이라보다는 지식이 충만한 사람이 충실한 신하겠죠. 근데 찾아가도 왕이 그걸 모르고 오히려 왜 왔니 의심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믿음을 갖고 가만히 내 실력을 잘 발휘하면 언젠가는 길하다라고 주공은 해석한 것 같습니다. 93, 3인데 3은 뭐라고 그러니까 풍성스러움을 그 패라면은 깃발 패자거든요. 깃발 뭐 넙패자도 되고 그러니까 깃발로 저 총총총총 해를 가려버렸네요. 그러다 보니까 일 가운데 봤다 뭐를 하냐 매를 봤네. 요 매자면 아주 작은 별을 매를 합니다. 작은 별매. 작은 별을 매를 말은 북두시장 그나마 밝기 때문에 밤에도 환하게 잘 보이는데 작은 매는 아주 깊은 밤 아니면 잘 안 보이겠죠. 그렇죠? 바로 그런 너무 총총히 맸기 때문에 그렇게 총총히 가렸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데 절기 우갱 굉장히 팔뚝갱잖아요. 그 오른쪽 팔뚝을 골절당했네요. 그래도 무고 나무랄 데가 없다. 왜 그러냐면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것도 신하전인데 신하가 왕을 찾아러 요 짝은 여기 전에 엉앙은 맞지만 마찬가지로 왕을 만나야만 되는데 왕은 자기를 안 알아주니까 답답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집 자충우돌 하다 보니까 자기 팔이 부러질 수도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허물없다는 데서는 나무랄 데가 없다. 나는 내 잘못이 아니지 하는 거죠. 그런 뜻입니다. 왕이 못 알아주는 것 뿐이지 나의 잘못이 아니니까 나무랄 데가 없다. 그런 보면 됩니다. 그 다음 구사는 보니까 풍기부 또 그 풍요소를 막았네요. 일중의 견두라 똑같네요. 이제 여기 구사인데 풍요로움을 이걸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냐고 똑같이 장막을 쳤네요. 그래도 만나라. 어떤 그 이주 평안스러운 주인을 만나라고 하네요. 그랬기다. 이거 말을 무슨 말이냐면 여기 구사잖아요. 초군데 서로 아까 짝이라 했잖아요. 요거도 만나러 가야 되고 요거도 서로 만나러 가야 심하다. 그러니까 요걸 가운데 자르다 보면 요거도 아까 말했다시피 요 외해옥계에서 대장격이고 요 내옥계에서 대장이니까 남녀간에 만나라고 할 수도 있고 회사를 따지면 업체 사장과 종업원 대표 간에 서로 만나봐라. 만나야 뭔가 풍성스러움을 이룰 수 있고 성과도 표현할 수 있지 않겠냐. 바로 그런 뜻으로 주공은 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6호 레장 요 구인군이거든요. 빛난 스님이 맞다. 경사스러운 명예가 있다. 그런 길하다. 그러니까 요 구왕은 어찌됐든 간에 밑에 밝은 신하들을 변한 신하들을 잘 다독거려야 언젠가는 경산스러움이 있는 거지. 지 혼자서는 왕은 모든 일을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잘 다독거려라.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이제 상륙 풍기 옥이네요. 그 집을 풍성스럽게 했다. 이제 이런 뜻으로 보면 됩니다. 여기 집을 자꾸 높게 지었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부기가 그 높게 짓고 난 다음에 장막을 쳐버렸네요. 그리고 이 귀자는 엿볼 귀자내자는데 그 집을 엿봤네요. 집을 왜 이렇게 엿봤다. 왜 그러냐면 풍성스러운 걸 자기 혼자만 차지하기 위해서 누구도 건잡하지 못하게끔 장막을 쳐버렸다는 그런 뜻도 되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요때 격자는 거할 격자거든요. 그것이 거하다. 어둡다. 장막을 쳤으니까 어둡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안에 무인 사람이 없다. 그리고 3세 3년이라는 뜻도 오랫동안 불적 적은 어떤 의미냐면 부적인데 볼적자입니다.
내부를 쳐다봐도 사람이 보지 않냐. 흉함스럽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이제 자기가 풍성스러움을 너무 오만한 뜻인 것 같아요. 이 BTS 하나 얘기를 하자면 뭐 그런 것 같아요. 뭐 어느 가나 그나라에 최고의 빌딩을 지으면 결국은 그 안 좋은 일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최근 롯데도 자금 사정이 어려운 이유도 그런 원인 중에 하나지 않겠냐라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장막을 이 가주지 말고 자꾸 뭔가 모르게 나눠주라 그런 의미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회사 부분을 살펴보고 나머지 또 현대적으로 현대적으로 또 의미를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효사 부분을 잘 살펴봤나요? 저는 이제 이거를 현대적으로 어떻게 풀이하고 현대적으로 응용할까 해볼까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자, 풍성스러운 것은 풍요로운 것은 어느 하나의 노력만 갖고는 안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이 효사 부분을 살펴보니까 어찌됐든 간에 이 다 왕이라는 분이 있어 적재적소하게 밑에 신하들을 잘 대표성을 따지면 신하들을 믿고 잘 받아들여야지. 6호를 해석할 때 미란 신하를 잘 받아들여라 했잖아요, 그렇죠? 받아들이고 또 회사를 따지면 이 대표소와 노조 대표끼리 서로 협의를 해서 뭔가 모르게 잘 협의를 해가지고 싫더라도 똑같이 여기 초구라 했잖아요. 초구 또 구사 서로 짝이 안 맞지만 그래도 어떻게 일개 대표니까 서로 잘 맞아서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왕도 어떤 풍요스러움의 국가를 긍정하려면 모든 것이 잘 형성돼야 된다. 결국은 자인이치를 따지면 뭔가 하나도 태양도 적재적소하게 햇빛이 잘 쬐어줘야 되는데 나만 쪼겠다고 장막을 친다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 협력을 풍성스러움을 한다 그러면 어느 하나라도 다 협력이 이루어져야지 나 혼자만의 뭔가 그걸 이룰 수 없다. 그리고 그렇게 풍요스러움을 이루어졌다면 어떻게 돼? 잘 나누어줘라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만 갖지 말고 결국은 진정한 부자가 되고 남들한테 존경받으려는 부자가 되려면 이와 같이 아까 말한 회사에서 적당한 부도 종업원들한테 나눠주고 노사간에 잘 협의를 잘 해가지고 협의된 상황에서 어떤 일을 추진을 해야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또 이런 차원에서 한마디를 좀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인데 어떤 뜻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한 가정에 부모가 아버지와 엄마가 있고 밑에 자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어떤 부를 이루었다면 이 부는 아버지 혼자의 힘만으로는 이룬 건 아니거든요. 엄마의 도움과 자식 도움이 다 제각기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거든요.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자식이 안 도왔다. 어떻게 도울까요? 열심히 공부하고 안 아픈 거. 만약에 자식이 아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부모는 이 자식 돌본다고 제대로 생활할 수 있을까요?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부는 집안 구성원의 어떻든 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역할만큼 다 한 거죠. 그렇죠? 그런 거기 때문에 그 역할을 장막으로 가려서 몸보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인정을 해주라. 바로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파생해 보면 나중에 어느 날 예를 들어서 집안에 와이프가 돌아가셨다라고 한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새로운 식구가 오면 이 자식 입장에서는 새로운 식구를 왜 반대를 할까요? 요 재산을 이룬 거에 대해서 기여한 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귀한 바가 없으니까 나중에는 뭐 어찌됐든 내 재산이 될 건데 이상한 사람이 와서 재산을 빼앗아 갈까 봐 그런 차원에 걱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어떻게 돼? 진정으로 이 사람을 좋아한다 그러면 재산에 대해서 신경 안 쓰고 재산 너희들 다 가져라. 나는 당신의 아버지만 당신의 어머니만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해결되겠죠. 그렇죠? 이러한 이치를 잘 파악하는 것이 바로 요런한 내화 품격이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 사진 낸데 살을 뽑고 3을 뽑았을 때 요거는 이런 운을 뽑았다. 그러면 상당히 좋은 운입니다. 뭐 계약하러 하더라도 풍성하게 잘 이루어지는데 다만 상대방도 뭔가 모르게 내 것만 풍성하게 좋은 계약을 땄다. 우리가 이런 수가 있잖아요. 뭐 나는 이렇게 값어치가 90밖에 안 되는데 내가 상대방한테 100원을 팔았다. 그러면 이 사람 정말 풍성해지잖아요. 그렇죠? 90만 받아야 되는데 100을 팔았으니까. 그럼 나중에 원망을 안 들으려면 이 사람들한테 뭔가 모르게 100이 될 수 있게끔 여러 가지로 노하우라든지 잘 설명을 만족시키게끔 설명해 줘야 되겠죠. 그렇죠? 바로 그렇지 않냐면 나중에 탈로가 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자기는 풍성한 혜택을 받지만 그만큼 많이 베풀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또 이 개를 또 뽑아서 만약에 데이트하러 간다 라면 저는 좀 무슨 말이냐면 아까 구순이라는 말이 있다시피 상대방이 늦게 나올 수도 있다. 늦게 나올 수 있죠. 그러나 기다려라 얘기를 해요. 믿음을 갖고 기다리면 그 사람은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그 많은 순간을 힘을 들어 여기 기다리는 사람보다 찾아오려고 하는 사람이 더더욱 애를 타거든요. 기다리면 뭔가 모르게 좋은 결과물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냐고 늦게 온다가 삐끼면 기다리지 않고 가버리면 요거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항상 지금 상대방을 믿고 어느 상황에도 다 믿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께는 상당하게 내화 품께는 우리한테 많이 좀 시사점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진 부를 잘 관리할 수 있냐 그런 문제, 어떻게 하면 부를 또 잘 이루겠냐. 그러니까 내 앞에 온 환경이 아까 말한 대로 이 태양은 뭔가 풍성스러운 걸 갖다 주기 위해서 해가 중천이 뜬 거지. 뭐 세상 만사에 뭐 해를 주기 위해서 중천이 뜬 거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앞에 온 환경을 잘 공부를 하면 큰 부를 이룰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55번째 개, 요거는 요렇게 받아들이면 여러분들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